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인구 야간개장 달빛 화강 진행을 맡은 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대본에는요 이렇게 달빛이 비추는 오늘 저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중인데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수원행구 화성행국이 지난 5월 3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10월 가을까지 정말 시민 여러분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간 개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밤에 도란도란 산책하시면서 담소도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야속하게도 이렇게 비가 내려요. 행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자, 오늘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정말 자주 봤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런 셀럽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아주 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볼 법한 그런 얘기들을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오늘 나오시는지 잘 아시죠? 네, 많이 기대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나 흥미롭고 그리고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웃사촌이라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아주대학교에서 우리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 김경일 교수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 인사를 받으면 장애물이 조금 있습니다. 나오시는 길에 장애물이 좀 있습니다. 네. 자주 수원에서 뭐 식사도 하시고 뭐 약속도 많으시고 회식도 하시죠? 네. 다른 지역은 일단 수원 지역에서 저 닮은 사람이 술 먹고 헬렐레 하고 있으면 그게 저 맞죠? 네, 많은 분들이 교수님 오시는 것을 너무나 환영하고 기다렸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이고요. 그리고 수원은 저에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도시고 또 화성행궁에도 자주 오는 네, 김경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또 한 분 우리가 맞이해야 할 분이 있어요. 정말 뭐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한국적인 향기를 많이 풍기시는 정조대학교에 대해서 저보다 한 10배는 많이 알고 너무나 연구를 많이 하시는 연구 박사라고. 그래서 설민석 다음으로 지금 저를 긴장하게.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다니엘 린드맨 씨. 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다른 청년, 다른 청년 다니엘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준비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성이 저희 2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구름이 너무 그림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뻐요? 진짜, 네. 네, 맞아요. 예뻐요. 이렇게 달빛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구름이 너무 영화 같아요. 그랬잖아요. 아까 뒤에서 저희가 이 공간에서 비만 좀 정말 안 와주고 바람만 안 불어준다면 정말 너무 온화한 느낌으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 얘기 했었는데요.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정말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두 분 화성행궁은 처음이신가요? 저는 몇 번 왔었어요. 촬영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끔씩 올 때가 됐었는데 옛날 왔을 때는 이제 더 정주 대왕에 대해서 배우면서 뭐 회식왕이었다, 독서왕이었다, 그리고 뭐 우예 도보 통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올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쵸. 작년에도 알베르토랑 럭키 저랑 같이 이제 네. 방송하는
그 형들이랑 같이 왔는데 그때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을 때 이곳의 또 아름다움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수님은 화성행동에서의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화성의 기록 문화, 네. 그러니까 그 기록에 거의 집착적으로 매달렸던 그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굉장히 다양한 화성과 화성 행동에 관련된 문화 행사에 네. 자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네. 12분 거리. 12분, 네, 12분 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택시 타고 왔는데 무려 9분 걸리. 아 그래요. 네. 전 자주 옵니다. 네, 자주 오시면서 이제 수원 시민들을 위한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인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오늘 김결 교수님께서 마음에 확 꽂히는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이제 자주 오시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데 자주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사이에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과연 그 시간이 힘들기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보내고 나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행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문화활동이나 그런 여가활동을 보내면서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네. 그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인간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차별점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데 필요하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 사는 거, 덮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생존을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생존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되게 독특한 행동들을 하는데 뭐 동굴의 벽화에 뭘 그린다든가 심지어 무슨 뭐 작은 뭐 인형을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정말 언어보다 더 빨리 나온 게 심지어는 문화적 행위다, 예술적 행위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럼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보면 오래 살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개체가 오래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지구상에서 인간보다 오래 사는 동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거의 없죠. 근데 왜 인간만이 이렇게 오랫동안 삶을 영위하나 봤더니 되게 역설적으로도 먹고 자고 생존하는 것 외의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건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삶을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일이 아니라. 네. 이게 제가 이게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신경과학을 같이 연구하는 동료들과 늘 관찰하는 게 뭐냐면 그 일이 재밌으시면요 그 정신질환이에요. 학생이 공부가 재밌으면 미친 거라고 저는 합니다. 진천 선수촌에 가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교수님 훈련이 짜릿하고 즐겁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격리 조치합니다. 일, 공부, 훈련, 연습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와 보람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하고 해내야 되는 거지만 문제는 그게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즐거움이 어떤 거에 주로 오냐면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고 이건 다른 동물들도 똑같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3,000년 전부터 돈 받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고 돈 받는 거 외에 사람이 어디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더 오래 살 동력을 얻는가 봤더니 그게 바로 뭐냐? 문화적인 삶에 의한 성장감. 문화적인 삶에 의한 성장감으로부터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수명이 늘어나냐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형이잖아요. 삼촌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조금 더 형이라고 맞으시죠? 부르셔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삼촌이라 그러는데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제가 이제 50대인데
지금 삶이 더더욱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해지냐면요. 지금 50대나 60대인 분들은 이제 수명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 저희들끼리 연구자들끼리도 이런 얘기합니다. 재수 없으면 한 130까지 산다고. 근데 지금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초반까지도 그런 연구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지네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대세요, 30대? 예. 고맙습니다. 너무 아니 30대입니다. 30대. 20대나 30대나 저한테는 다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30대인 분들은 정말 140도 각오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100년을 더 사셔야 돼요. 저도 한 80년 더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나오는 시점에 이 길고 긴 인생을 게다가 성장감 없이 오로지 일만 하고 산다. 지옥이 펼쳐진다. 그쵸. 우리 삶에 문화라는 것이 들어와야만 오래 버틸 수 있는 행복감이 나온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은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넘어서서 필수적인 얘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조금 기능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죠. 네, 요즘에 보통 뭐 그 퇴직을 하신 분들 중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퇴직을 갑자기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남은 여생이 상당히 무료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의 문화적 삶과 나의 또 다른 돈을 벌지 않아도 나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삶. 그러니까 문화적 삶과 의미 있는 삶 두 가지가 다 마련이 되고 내가 두 번째 생을 시작한다. 요즘은 저희가 노년기란 말을 잘 안 써요. 후반전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왜 내 직업에서 퇴직했다 혹은 전업주부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시집장가 갔다 이 정도까지 끝나는 게 5, 60대잖아요. 특히 60대 초반 그때까지를 전반전입니다. 그러니까 후반전 그만큼의 길이 후반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준비를 우리가 해놓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말씀하신 휴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에 매진하면서 막 생을 막 그렇게 설계하면서 살지만 그 사이사이에 휴식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또 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휴식의 시간을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휴식이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그런 휴식이 있고 일이 아닌 것을 하면서 정말 우리 뇌에게 숨 쉴 공간을 따로 주는 그런 휴식이 있는데 문화는 아마 두 번째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오신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 아닐까요? 문화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분이잖아요. 다니엘님이 그 피아노 음반을 발표한 거 아세요? 놀랍죠. 박수를 한번. 저는 되게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사를 많이 알고 역사학을 공부하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너무 많이 알고 막 그래서. 가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그래요? 너무 많이 알아. 그랬는데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클래시컬한 음악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하긴 했는데 제가 좀 고백하자면 피아노를 한 3년밖에 안 배웠었어요. 어릴 때 한 3년 정도 배우다가 원래 파이프 오르간 좀 더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뭐 미사 반주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한국 와서 여기서 오르간 못 치니까 어느 날 그냥 좀 집에서 좀 놀고 싶어서 전자 피아노 이제 사놓고 집에서 이제 그냥 막 건반을 만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저만의 곡이 점점 이제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곡을 좀 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그런 곡을 만들고 피아노를 치는 순간 방금 김계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휴식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음악 활동한 지 한 4년, 5년 정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정말 그냥 취미, 진짜 그냥 단순한 어떤 즐거움이었다면 요즘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화 예술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실 피아노 치는 거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사실 내가 예를 들면 뭐 집에서 그냥 즐겁게 하려면 오케이 그건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공연 나갔다 아니면 곡을 냈다 그러면 이 공연 보러 오신 관객분들은 사실 자기가 피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벌었던 돈을 이 공연 피하고 보러 눈물 흘리면서 이제 투자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막 열심히 피아노 뭐 건반을 친다고 해요. 근데 사실 가사 있는 음악도 아니고 그냥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미 그 순간에 빵 사라져요. 그죠? 제가 돈을 넣었을 때, 넣었을 때 딱 그 의미 다시 사라지는 거고 제가 그거 통해서도 사람들의 어떤 배를 채워주지도 않은데 과연 이거 어떤 가치가 있을까 혼자서 엄청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혼자서 그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해봤어요. 아 그러면은 음악의 가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험 들어가 보자. 일주일 넘게 한번 음악 아예 한번 듣지 말자. 피아노 치지도 않고 뭐 아예 음악이 나오는 카페에 가지도 말고 최대한 음악 없는 삶 한번 실험해봤어요. 와 진짜 세상 허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세상 허전하더라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싸고 그리고 돈 받는 그 존재로만 딱 이 끝이니까 정말 세상은 허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중요한 경험 하나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제가 이제 막 또 곡을 내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의료진 분한테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당연히 그 시국에 너무나 힘들게 일하셨으니까 병원에서 일하셨는데 동료분, 그러니까 동료 간호사분이 또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지금 격리 중인데 그분한테 약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출발하진 않고 그냥 저희 곡을 들으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 정말 펑펑 눈물 흘리면서 시원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아 오케이 이 부분이 제일 가치가 있구나. 내가 사실 음악을 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뭐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생각 드시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보이진 않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거 과연 어떤 가치 있을까 고민 많이 됐지만 막상 그 사람들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힐링 그거는 이제 안 보이는 선에서 무의식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아 여기서 이제 그 가치가 있구나. 어쩌면 약간 일종의 어떤 심리 치료 같은 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 나누니까 조금 조사해봤더니 정말 음악이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영향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략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음악 들으면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 뭐 예를 들면 심장에 또 영향을 끼치고 우리 호흡에도 영향을 끼치고 근육 완화 그렇죠? 이런 것도 많고 심지어 진통 느꼈을 때 그 진통을 줄이는 데에도 많이 사용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분만실에도 음악을 틀어놔요. 저는 심리적인 맞아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네. 심리 치료라든지 또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 그 치매 환자분들은 나이 많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막 자기 지인들 얼굴 기억도 안 나지만 어릴 때 들었던 노래 다시 들려주면 갑자기 그 가사가 다 생각나서 같이 그 노래 부르거나 피아노 앞에 앉거나 아니면 기타 들고 또 같이 그 연주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하는 이유는 김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인간이 향유해야 할 어떤 문화, 그 안에서도 또 문화 예술 가운데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장르가 저는 음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토크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는 음악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공간에서 어떤 안정감을 찾는 사람은 그런 동물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공간 속에서 듣는 음악이 오랫동안 어떤 좋은 의미로 기억이 남는다면 되게 이 사람들한테 되게 마음적으로 좋은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날씨가 조금 더 좋았다면 이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이후에 음악을 듣는 오늘의 이 프로젝트가 정말 참 좋은 기획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가지 제 경험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이제 그 음악을 원래 했던 사람인데 그림을 갑자기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빠져서 몰입을 해야지만 이 시간들을 지나가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림을 배운 적은 없지만 캐릭터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결국은 그 2년 동안 캐릭터를 만들어서 캐릭터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됐어요. 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의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뭔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인간들한테는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는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교수님? 근데 일단 심리학자인 저는 문화와 예술을 얘기하고 두 분은 심리를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어쩔까요? 심리학 실험까지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심리학적으로 이거 한 등도 밀리는 거 아닌가. 너무 물어보고 싶어서 교수님한테. 네. 그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대부분 남의 인정받기 위해서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다니엘님이 계셨던 독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가라고 해서 유럽에서 왜 청년 해결 철학에서 그 인정 투쟁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타인한테 인정받으려고 네, 그런 그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막 남을 누르고 이기는 것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막 계속해서 이제 치열하게 사는데, 사실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기엔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면 타인이 인정 안 해주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인정투쟁적 삶이라고 철학에서는 하는데 이걸 진짜 쉽게 풀어가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한국 심리학자 중에 그 김정훈 박사라고 계세요. 문화심리학자. 슈베르트처럼 화를 하시는. 네. 그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 책, 네. 그 책 쓰고 지금도 후회를 하고 계신 저희 같은 선배입니다. 네. 근데 그 김정은 박사님이 문화심리학자, 독일에 통일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참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내는 것에는 탁월하다는 보통 어느 예술적 경지에 이르신 분인데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렇겠죠. 그 인정투쟁적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야, 더 쉬운 말이 있어. 뭔데요?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이야.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남의 감탄에 너무 목을 매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네, 옆동 아줌마 그 영숙이 엄마 감탄하게 그렇죠. 왜 내가 좋은 차를 삽니까? 네, 우리 동창 중에 내가 재수 없어하는 명범이 감탄하게. 실명 나왔다 잠깐만. 그런데 그 감탄은 워낙 휘발성이 강하죠. 걔가 와, 너 이렇게 좋은 차를 샀어. 근데 1초 만에 내 옆에 더 비싼 차가 오면 그럼 남의 감탄은 쉽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바꾸면 해결책도 더 잘 보이더라고요. 김정은 박사님이 저한테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으면 되지.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화, 예술적 삶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고의 연주, 가장 1등인 연주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우리는 레코딩 된 것 중에 쫙 전문가들이 순위 매겨서 그 1등만 다 전 세계인들이 들으면 되죠. 요즘 거의 AI도 더 잘 그렇죠. 연주한다고 하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낸 음악 그냥 들고 사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람 거를 들으려고 해서 그 사람 거. 제가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 성직자 네 분이 만든 합창단이 있어요. 한마음 합창단. 성진 스님이랑 하성룡 씨 부릅니다. 제가 이제 거길 갔는데 말씀드렸죠. 피와 눈물인가. 피와 눈물을 들여서 하신 돈으로 그 입장권을 사서 오셨는데, 티켓을 사서. 네, 티켓을 사서 오셨는데 제가 그날 이제 그 네 분 성진 스님이 저한테 사회를 좀 봐달라고 하셔서 네. 성진 스님 저랑 동갑이거든요. 아, 네. 친구예요. 네. 얘기하면은 저주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얘기하려고 연습실에서 진짜 연습을 하는데 한 번도 화음이 안 맞아요. 한 번도. 저는 거기 가서 알았어요. 나 이것도 공개할 거야. 이 네 분 중에 세 분이 악보를 못 봐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제가 몇 번이나 과연 봤을까? 근데 관객들이 그래서 그분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우세요. 근데 여기서 살짝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거기에 감탄을 하세요. 자기 소리에 감탄을 할 거예요.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어요. 인간이 자기한테 감탄 못하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감탄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웃기죠. 이상하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도 감탄 못하는 거, 감탄할 게 하나도 없는 거, 이걸 뭐라고 저희들이 하는지 아십니까? 소시오패스가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성품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하나도 없는 삶이 악인에게 가장 이용당하기 쉬운 삶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사실은 그렇게 치자면 나의 문화적 행위, 예술적 행위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어떤 예술가로서 아니면은 그 예술을 직접 하는 사람, 퍼포머가 되어서 하는 사람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향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음악을 골라서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음악을 골라서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씩을 꼭 해주는 어떤 그런 식물을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족하는 무엇 하나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제가 길게 한 얘기를 짧게 정리를 그것도 더 명확하게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훨씬 깔끔하게 한 두세 문장으로 정리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나왔는데 그걸 너무 밥값을 잘하시면 안 해야 되죠. 되잖아요. 아니, 해설자가 축구를 더 잘하면 어떡해요? 아. 축구 선수 정확한 파악하시는 네.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생각해봐도. 네. 네. 다음 또 땀 흘리지 마시고 지금. 다음 또 해주실 말씀이 어떤 또 얘기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 음악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이런 일들을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불안감을 느꼈을 때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불안감을 느끼면 또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뭔가를 더 잘해내려고 이렇게 에너지를 응집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보통은 그 불안감 그리고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아까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열등감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늘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열등감, 불안 모두 비교에 의해서 나오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비교가 크고 작다, 그다음에 더 많다, 그다음에 적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 비교가 결국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파푸아뉴기니나 아니면 아마존에 사는 어떤 활잘 쏘는 분과 저를 비교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제 옆에 있는 비슷한 저와 직업이 같거나 아니면 같은 동네 사는 사람과 비교를 주고 하면서 열등감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리고 그 열등감이나 불안은 내가 저 사람도 왜 못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왜 못하지, 그리고 나는 잘 안 될까 이런 것들은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종목을 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열등감 느낀다 그러면 제가 돈을 놓고 그 친구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양한 문화적 행위를 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친구와는 종목이 다른 선수가 되죠. 그러니까 마치 펜싱 선수가 역도 선수한테 굳이 열등감 안 느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문화적 행위를 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열등감과 불안에 그게 전혀 없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그쪽에 목매는 삶이고 그쪽에 괴롭고 그다음에 그걸로 힘들어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가장 지은 방법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보통 봅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불안, 어떤 그런 열등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그걸 잠시 잊어보려고 또 문화예술을 우리가 향유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도 하는데 우리 다니엘 씨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연애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연애를 해보셨나요? 해봤겠죠. 연애 해봤겠죠. 해봤겠죠. 저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한번 거들어봤습니다. 연애, 그러니까 왜 연애라고 하냐면요.
밀당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연애보다 사실 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밀당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냥 소비자로서 계속 들을 때는 너무나 편하죠. 왜냐면은 제가 그냥 듣고 싶은 음악 그냥 골라서 듣고 뭐 관련해서 내가 기분 좋아지거나 뭐 하니까. 근데 음악 만드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밀당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도 뭐 원래 전공자 아니다 보니까 저으로 이제 막 또 작곡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잠깐만 나만의 작품이 생기는 거네. 나만의 어떤 애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내가 태어난 애기 먹는 거랑 똑같은 감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공감되는데 이를테면 녹음실에서 뭐 다 악기들 다 연주하고 녹음하고 다 합쳤을 때 마지막 그 결과물 나오는 그 순간 사실 그 순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힘들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엔지니어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동갑이고 정말 이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얼마 전에 이제 막 녹음하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 다이렉션 주는데 야 니에라 피아노 조율이 너무 잘 돼 있지? 그래서 진짜 잘 돼 있네. 근데 왜 이렇게 못 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치 정신 차려야지 하고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순간들도 오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미친 듯이 연습하고 했을 때도 야 오늘 진짜 야 인정하기 좀 미안하지만 좀 연주가 좀 좋았다 막 이렇게 또 한마디 해주면 또 거기서 이제 그 힘을 얻고 또 다시 새로운 작품 만들기는 좀 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악 자체는 내가 만드는 사람인지 그냥 소비하는 사람인지 거기 약간 갈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그 만드는 순간 그러니까 딱 그 결과물이 나오는 순간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순간만 바라보는 것 같고 근데 인간한테도 음악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또 한번 또 찾아봤더니 자꾸 찾아보고 실험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이제 독일 자료 이것저것 한번 찾아봤는데 네. 꽃이라든지 동물한테도 음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음악을 들려주면 뭐 채소가 더 잘 자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꽃한테 클래식 음악 들려주면 더 확 그렇게 펴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본 영상인데 이제 태국 얘기인데 태국에 어떤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는 이제 정말 나이 많이 들었는데 평생 무거운 짐을 들고 인간들로부터 학대를 좀 당해가지고 인간이 주변에 있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미국 남자가 폴이라는 미국 남자가 그 코끼리가 너무 안타깝고 친해지고 싶어서 코끼리를 조금 돌봐주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폴이라는 남자 취미도 피아노라서 그 국립공무원 직원들한테 우리가 피아노 가져오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탠더 피아노를 하나 가져와서 거기 놓고 코끼리한테 피아노 치기 시작했더니 베토벤의 그 월광송나타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했더니 그 자리에서 코끼리가 앉고 막 귀 기울여주고 듣기 시작하고 점점 주변의 인간들하고 더 잘 지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악이 뭐 꽃이라든지 동물한테도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니엘 씨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다니엘 씨가 또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타국에서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피아니스트가 됐을까? 그거 궁금한 거예요. 왜 한국에 왔기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질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뭐 오르간 치고 사실 우리 가족 전부 다 취미로 많이들 악기를 했었어요. 삼촌 한 명 빼고는 거의 다 취미로 하고 그 삼촌 이제 직업으로 이제 피아노 선생님 하시는데 할아버지도 원래 오르가니스트이셨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사실 그냥 가정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악을 이제 접하게 되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한테는 한동안 그냥 취미였다가 이제 대학 생활할 때 이제 알바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오르간 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저희 그 고향 옆에 뉴슬도르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뉴슬도르프 공항 안에서 터미널이 있고
카페 안에 이제 피아노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피아노 치면서 알바한 거예요. 그래서 주말 내내 피아노 치고 오르간 치고 피아노 치고 오르간 치고 그냥 이제 한국 갈 돈을 좀 벌고 알바 개념이었어요. 사실 그 이상은 저한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 더 그 당시에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동안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음악이라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이 문화 예술 우리한테 어떤 가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최근 들어서 더 많이 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 있어서 그리고 방송하면서 사실 뭐 힘들게 일도 하지만 저희 방송인들은 9 to 6 직업 아니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텀도 있고 좀 쉬는 날들도 있고 뭐 어느 날 그냥 2시간밖에 일 안 하니까 집에 가서 좀 피아노 칠 수 있는 그 여유가 처음으로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창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사실 유튜브라는 매체 덕분에 제가 뭐 이루마 씨나 양반원 씨도 이런 한국 피아니스트들도 이제 음악 하시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면서 저도 저만의 음악 만들고 싶다는 생각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문화가 다른 곳에 왔잖아요. 독일에 계시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거 약간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있을까요?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거? 보통 사람들이 해외 생활하면 음식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음식 때문에 너무 좋아졌죠. 독일 있다가 한국 오니까 너무나 편해졌고요. 네. 힘든 거는 뭐 이제 그냥 뭐 미세먼지 정도. 네, 이제 미세먼지. 독일은 어쨌거나 이제 좀 공기가 좋고 하니까 여기 와서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제 교통 때문에 가끔씩 좀 정신없고 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힘든 거 있었으면 계속 여기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제일 좋은 거, 딱 내가 한국에 살고 싶은 이유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있으세요? 저는 일단 여기는 독일보다 비가 더 안 와요. 오늘은 물론 오긴 했지만 일단 비가 덜 오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든 산이랑 바다가 가깝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데 정말 버스 한 10분, 20분만 타면 바로 북한산이나 도봉산, 인왕산 같은 데 갈 수 있고 뭐 기차나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만 가면 서해나 동해, 뭐 남해 좀 더 걸리지만 아무튼 동해도 금방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뭐 음식의 다양성도 당연히 그렇고요. 네, 한국 사람이 다 됐네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다니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예전에 아까도 피아노를 3년밖에 안 배웠는데 내가 지금 자랑스럽게 내 작품이에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피아노 앨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음악을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음악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고 예술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아까 다니엘이 온 가족이 다 악기를 연주하는데 전공자는 아니지만 취미로 연주를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뭔가 일에 몰입하고 하는 것보다 영화를 즐기고 뭔가를 즐기는 생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어떤 삶들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랬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처럼 그걸 꼭 그렇게 목표하지 않았지만 어떤 인생의 좋은 가치로 새로운 직업처럼 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만족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지 않으실까요? 아까 다니엘 씨가 피아노 아까 조율과 관련된 얘기 잠깐 하셨지만 재밌는 얘기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많은 얘기들은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존감이라고 잘 짚으신 거 정말 잘 중요한 대목을 짚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만 빼놓고 다 심리학자 같아 저희 두 분이 오늘 다. 그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의 반대말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을 딱 보고 와 자기가 자기 얼굴 보고 뭐 이렇게 황홀해하는 거 그거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죠.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내가 훌륭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이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우리 팀이 한 끼랑 한다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좋은 게 아니라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똑같이 어떤 연주를 했는데 정말 좋은 훌륭한 연주였다고 하면
내 주위에 이렇게 안 도와주는데 내가 이걸 해내는 거라고. 혹은 우리 팀에 이렇게 바보 같은 연주자들이 있는데도 내가 이걸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나르시시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들이 못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런데 우리가 문화와 예술이 잘 안 들어오고 문화적 삶이 잘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문화나 예술을 하면서도 남들을 이기기를 바라는 맞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이라든가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음악에 관련해서 너무 등수 매기는 거 행위를 너무 많이 해요. 콩쿠르의 왕국이잖아요. 등수를 매기는 건 너무 많이 하고 그 얘기는 우리가 자존감이 좋은 음악, 나의 혹은 우리의 높은 자존감을 좋은 음악을 향유하고 만끽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일로 변질돼서 또 계속해서 그 안에서 힘든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로 둔갑한 음악을 혹은 예술을 혹은 문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기 위해서 좋은 그러니까 문화, 예술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 좋은 친구들,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존의 인성과 성품을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다음에 잘했을 때 상대방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거. 아까 저 잘생겼다고 칭찬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비웃으세요. 비웃은 거 네. 아니에요. 다니엘 쌤한테 잘생겼다고 칭찬받아가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사실이었죠. 네. 사실이었죠. 잠깐 순간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네, 교수님 진짜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교수님 외모에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너무 미인이시네요. 진정으로 이런 걸 원하십니까? 네. 아니 30대 어떻게 이런 사회생활이 가능해? 대단한 한국 사람이에요. 네, 오늘 오늘 김교희 교수님 여러 번 땀을 흘리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저희가 했던 이 토크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고 밤인데도 뭔가의 즐거움을 찾으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루 중에 기쁨이 가장 많아, 기분 좋은 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디를 찾아가시고 뭘 보러 다니시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삶을 되게 건강하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무리 한 말씀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날씨가 좀 다소 춥기도 하니까 뒤에 공연을 바로 이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성행복 야간개장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인지심리학자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키워드 하나, 그 다음에 또 음악인으로서 또 행복한 삶을 사는 키워드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행복에 관련된 심리학 연구를 정말 한마디로 줄이자면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1년에 100점짜리 행복 한 번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을 느끼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강해지고 더 잘 삶을 버텨내죠. 그런데 빈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는 그러니까 크기를 늘리려면 내가 세계 최고의 연주를 하거나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연주자를 찾아가야 되지만 빈도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죠. 자주 이렇게 와서 경험하는 거죠. 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배워보는 겁니다. 사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다라고 한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문화도 있지만 사실 배우는 것으로서의 문화는 하나하나 조금씩 늘어갈 때마다 내가 다 기억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감이 일만 하는 삶에서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성장감. 제가 붓굿이라고 써봤는데 2달을 쓰니까 야 진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얼마 안 남았더만 진짜. 야 진짜 왜? 저 제주도의 세안도 되게 좋아합니다.
역시. 네, 네. 네. 한 이렇게 이게 지금 설민석 선생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3달을 더 하니까 한석봉 선생님도 따라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근데 제 아내가 지나가면서 제가 5개월 동안 쓴 걸 보더니 귀도 안 막혔겠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코 부는 거 말고는 손가락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진짜 추사 김정일 선생이나 한석봉 선생님 같은 분이가 제 거를 비교했겠죠. 타인과 저를 비교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5개월 동안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왜? 일주일 전에 저와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달 전에 저와 비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조금씩 새로운 걸 배운다라는 게 정말 좋은 건데, 특히 다니엘 씨처럼 새로운 걸 하나 정해서 깊게 배우는 스타일의 분들이 계세요. 확실히 문화적으로 그 중요한 뭔가가 나올 때까지 한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연애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저 같은 스타일은 좀 남봉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 1년, 요것도 6개월, 그러니까 여기 다 제가 한 번씩 배우고 갈게요. 근데 이제 어느 수준에서도 저는 다니엘 씨를 근접을 못하죠. 대신 다 배워보고 싶어요. 네, 저랑 심지어 비슷하시네요. 저는 그래서 아코디언도 좀 오. 배워봤고, 어울려요. 아코디언 이렇게 안정감 있게 갖고 그러니까 왔는데. 거기를 흑부집 아저씨가 맥주집 아저씨. 그러니까 다 조금씩 기타도 왜 일렉기타도 배우고 클래식도 배워보고 베이스기도 배우니까 그 대신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5만 원 이하의 악기가 한 30개 있어요. 네, 5만 원 넘어가면 이제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하는데 성장하는 그 행복감도 굉장히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를 통해서 네.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로 배우시는 거.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 주셨어요. 다니엘 씨. 교수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전 낙원상을 아는 분 계시니까 필요하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문화예술은 어쩌면 우리가 좀 거다랗게 만약에 표현하자면, 저도 뭐 어디서 본 말인데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하나 얘기하자면, 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침묵도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 아닐까. 그리고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독일 기사에서 그걸 이제 치즈케이크로 비교했는데, 저는 여기 한국이니까 떡볶이로 좀 비교하고 싶어요. 음악은 아니면 또 문화예술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약간 떡볶이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삶이 훨씬 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떡볶이고, 그게 바로 치즈케이크 될 수도 있고 초콜릿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장작하는 활동도, 또한 악기 연주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꼭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구석기 시대 막 이럴 때도 보면 막 사람들이 뭐 동물뼈로 만든 피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와 함께 했던 거는 또 이제 벽화 보면 미술이고 음악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골라서 직접 해보시면 정말 삶의 어떤 활력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습니까 오늘? 네.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다니엘 씨와 함께 오늘 정말 멋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또 화성행궁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가 그쳤어요. 네, 근데 좀 추우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기온이 조금만 좋았어도 정말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우리 수원문화재단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제가 대표이사님 아까 뵌 것 같아요. 어디지?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시죠? 네, 계시네요. 잠깐 무대로 오실까요? 수원문화재단이 수원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문화, 어떤 체험, 그리고 또 향유하실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광 대표이사님은 또 그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수원문화재단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쌀쌀한데 오늘 마음의 여유 많이 담으셨나요? 오늘 토크쇼 괜찮으셨어요? 네. 우리 화성행궁은 10월 말까지 야간 개장을 합니다. 낮에 또 열심히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또 여유 있게 자신과 아니면 자신이 살아가는 많은 지인들과 같이 찾으셔서 마음의 여유 많이 담아가시고 또 구중궁궐에 정치도 많이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원문화재단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토크가 있었고요.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이제 음악 스테이지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기타리스트 권종구와 앙상블 베르디아니와 그리고 또 재즈 퀸텟이에요. 유사랑 씨가 함께하는 유사랑 퀸텟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미로운 그런 음악을 선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을 입구에 가면 큰 나무가 있잖아요. 아주 아름드리 나무다라고 했던 나무가 언젠가는 태풍이 불면 이렇게 갑자기 딱 가보면 나무가 부러져 있거나 그래요. 저렇게 큰 나무도 쓰러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나무 숲은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대나무가 그렇게 많이 꺾이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나무는 그 마디마디가 있어서 그렇대요. 그 마디마디.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 같은데 우리 인간에게 휴식이 그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즐기시는 휴식 그리고 휴식 중에 취하시는 어떤 음악 미술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또 아주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즐기시고요. 지금까지 하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무대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베르디안이 대표로 맡고 있는 권정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화성인궁 개막 첫날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오늘 연주 끝나고 뒤에 또 밴드팀 아주 멋진 공연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연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들으신 곡은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는 저의 대표적인 곡이고 지금 오늘 우리 초등학생들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바람이라는 곡과 관계되는 곡을 할 건데 일단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카르의 노래라고 하는 곡입니다. 좀 생각을 하다가 어떤 곡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카르의 노래는 우리 남한산성의 작가 소설가 김훈 선생님의 소설이기도 한데 2010년이 벌써 13년 됐네요. 13년 전에 김훈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 곡을 의뢰를 해서 제가 이순신 장군의 전투, 싸움, 사랑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 이 곡이고 KBS에서 자주 좀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이는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 연주는 이제 해금과 바이올린으로 편곡을 해서 드릴 건데 한번 해금의 애절한 소리에서 또 오늘 우리 멋진 이 행궁에서 조선시대 분위기도 나니까 또 이순신 장군을 해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금 연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아주 너무 해금 소리 좋죠? 이렇게.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날이 춥고 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세 곡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곡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연주자 선생님들 소개하고 저희가 또 물러나겠습니다. 먼저 제 왼편에 지금 바이올린을 오늘 연주해 주신 분은 지금 현재 성신여대 교수님이신 우리 김정수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멋진 해금 연주를 해주신 분은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정악단에서 또 활동 중이신 이세미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지금 오늘 타악을 해주시고 계신 분은 우리 풍원현 선생님이신데요. 저희 메르디아니에서 지금 수석으로 계시면서 또 여기 많은 그 연주, 또 저랑 많은 음반을 함께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바람이 불어서 되게 춥죠? 네, 저희가 오늘 첫 곡을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저희 곡을 그래서 또 바람으로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연주하겠습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저희 또 더 많은 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이어서 재즈 연주팀의 멋진 공연이 있으니까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유사랑 제주 김태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개막 공연 토크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를 저희가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재즈라는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오늘 이 특별한 공연에 뭔가 특별한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국악곡을 재즈로 편곡한 버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아리랑이라든지 너영나영이라든지 그런 한국 민요를 좀 재즈로 한번 새롭게 편곡을 해봤는데요. 가슴을 활짝 열고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곡으로 아리랑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참 국악을 좋아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리랑이라는 곡을 멜로디도 조금 새롭게 변형을 해봤고 이렇게 좀 편곡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곡은 제주 민요인데요. 너영 나영이라는 제목의 뜻으로 너랑 나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방언의 민요입니다. 이 곡을 또 새로운 리듬으로 한번 편곡을 해봤습니다. 신나는 곡이니까요.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영 나영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둘이 동시에 널
라틴 리듬의 곡으로 선곡을 해서 들려드렸고요. 이제 저희 준비한 마지막 한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날씨도 많이 쌀쌀한데 이렇게 자리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곡은 어릴 때 우리가 한 번쯤 다 해보셨을 듯한 그런 전래 동요 같은 건데요. 두꺼봐 두꺼봐라는 그 곡을 또 새롭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곡 저의 버전으로 끝곡 신나게 들려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꺼봐 두꺼봐 언집 줄게 새집 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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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는 말했지 내가 언집 가져갈 테니 너는 새집에서 살라 두꺼비는 말했지 내 집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좋은 것만 보라 너는 그러고
괜찮았나요, 여러분? 네. 끝까지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사실은 앵콜곡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 분만 앵콜 외치셔가지고 네. 앵콜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 국악곡을 막 멋지게 이렇게 편곡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원래는 이 재즈라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본업의 곡을 또 한 곡 앵콜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주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 곡 중에 Winter 66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개막 공연, 토크 콘서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곡 멋진 공연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한 분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송지훈 씨였습니다. 기타의 김영민 씨였습니다. 드럼의 김정훈 씨였습니다. 컨트라베이스 리 제임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보컬리스트 유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ever plan to motor west, travel my way, takes the highway past the best. Get your kicks on Route 66. It winds from Chicago to LA, more than 2,000 miles all the way. I get your kicks on Route 66. Now you go to St. Louis, Joplin, Missouri, along Oklahoma City, looks fine, but when you see I'm a wheeler, yellow to Mexico, Rex to Arizona, don't forget we don't keep that, 'cause the sound in a little more to you. Get into this on the tail when you make the California dream. Get your kicks on Route 66. Oh, whatever we do, mama, we do, mama,
주세요. 네, 재즈란 말이죠. 네, 쌈밥드비라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저랑 똑같이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을 좀 타면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가까이 계시니까 한 번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함께하는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를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개막 공연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저는 보컬리스트 이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